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배울 내용이 바로 수학하 복습입니다. 자, 그 중에서 단어는 합성함수와 역함수 내용인데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우리가 서머리를 한번 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자, 우선은 자, 합성함수에 대해서 다시 복습이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집합이 있을 때 자, 두 집합의 관계가 우리가 함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의 어떤 함수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앞에 우리가 대표 원소를 x, 여기 대표 원소를 y, 여기 대표 원소를 우리가 z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대응되는 관계가 함수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x가 f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바로 fx. 그래서 y는 우리가 fx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요 y가 또 z에 대응이 돼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g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되는 관계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g의 y가 된다. 자, g는 g의 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y는 fx. 자, 여기 y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 z라는 것은 g의 자, fx. 요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로 g의 fx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최초 원소 x가 우선은 y를 거쳐서 z로 오는데 결국에는 뭐가 돼요? x의 값을 내가 집어넣었더니 z가 됐다. 우리가 이제 이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나는 분명 f하고 g로 이렇게 갔는데 g에서 f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먼저 최초 얘가 뭐죠? 정의역이죠. 이 정의역에 대해서 먼저 f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 g에 대응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자, y는 fx니까 바로 자, 치역 fx는 즉 g에 대해서는 뭐가 되죠? 바로 얘는 정의역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fx는 x에 대해서는 뭐였어요? 치역이었죠. 자, 근데 이 치역이 다시금 g로 넘어갈 때 이 부분은 g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바로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보통 이제 그래프 그릴 때도 요 성질을 좀 이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또 합성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성질을 한번 알아보면 자, 성질이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fg는 g의 f가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수학에서는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꼭 모든 게 교환법칙 성립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바로 교환법칙 성립 안 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합성함수는 뭐가 된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립하는 거에 대표적인 예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는 f에서 g의 h 그리고 f
뭐 요거를 우리가 서클이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어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어브 아니면 뭐 서클, 이제 원인 모양이니까. 그래서 F 서클 G에 H가 돼 있을 때 얘를 뒤에서부터 먼저 합성을 하나 앞에서부터 먼저 합성을 하나, 얘는 우리가 동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바로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바로 항등함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한테 가죠. 그래서 F의 항등함수하고 얘가 합성을 시키거나,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합성을 시키거나, 얘는 즉 뭐가 된다? 바로 F가 된다. 바로 항등함수에 대한 합성함수는 자기 자신이다라는 내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교환법칙 성립하는 하나의 예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뭐 항등함수니까 뭐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라 굳이 뭐 합성한다는 의미보다는, 자, 이 항등함수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뒤에 역함수에서 우리가 좀 내용이 중요해요. 왜? 그 본함수와 역함수를 우리가 합성을 시키면 뭐가 되느냐? 항등함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등함수화 시켜서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 자신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계산을 할 때.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역함수.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서로 우리가 바꾸는 그 현상이 좀 생겨요. 뭐 예로 들면 우리가 이제 명제에서 역이다 그러면 가정과 결론을 위치를 서로 바꾸죠. 그리고 뭐 옛날에는 우리가 역수라고 배웠는데, 그 역수는 뭐죠? 우리가 뭐 곱해서 1이 나오는 수인데, 그 수도 자세히 보면은 분모와 분자를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인가 서로 바뀌겠구나,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함수 f가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대표 원소를 우리가 x라고 얘기하면 얘가 대응이 됐을 때 얘는 뭐가 된다? 우리가 y에 대해서 대응이 되죠.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fx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얘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여기가 우선은 처음에 봤을 때 얘가 정의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였죠? 바로 우리가 이제 공역이죠. 자, 공역인데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얘가 거꾸로 다시 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얘는 F 인버스라고 얘기하고, 이때 대표 원소가 거꾸로 갔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F 인버스 우리가 Y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이제는 여기 측면에서 뭐가 돼요? 얘가 정의역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뭐가 돼요? 공역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얘가 정의역이 되려면 우리가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모든 원소가 각각 하나씩 이쪽으로 대응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공역과 뭐가 같아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고요. 왜? 모든 원소가 가기 위해서는 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씩 가야 돼요. 바로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시킨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뭐가 돼요?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역함수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역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치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역함수 뭐가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정의역과 우리가 치역이 있는데 역함수가 되면 치역은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은 공역, 즉 뭐가 돼요? 치역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이 역함수는 우선은 1대1 대응이라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각 성질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그 성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F 인버스에 다시 또 인버스를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당연하겠죠? 거꾸로 갔어요. 다시 거꾸로 갔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 F 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y는 fx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f 인버스 y는 x가 된다. x하고 y가 서로 자리가 바뀐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보셔야 될 부분이 F하고 G하고 내가 이렇게 합성을 시켰는데 자, 얘가 뭐가 됐어요? 바로 X가 됐어요. 자, 그리고 얘는 우리가 또 G하고 F를 이렇게 합성을 시켰는데 얘가 다시 X가 됐다. 이 부분은 뭐가 된다? fx와 gx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이다라는 아주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히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보면은 자, f, g 이렇게 합성을 시켰을 때 얘가 역함수예요, 전체.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순서가 서로 바뀐다는 거.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 꼭 필히 아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역함수의 성질인데, 자, 우리가 살짝 그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는 자, 뭐가 되냐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자, 어떻게 대칭이냐? 자, 보면은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가 y는 fx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된다. 그래서 y는 f 인버스 x가 된다. 그래서 대칭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보실 부분이 만약 y는 fx와 y는 gx가 자, 서로 지금 역함수 관계예요. 그런데 둘이 교점이 자, y는 x에 있을 때 바로 이 두 점의 두 함수의 바로 교점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위치해 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교점이 있다. 그러면 걔네는 이 두 함수의 교점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서로 간의 역함수 관계. 하지만 우리가 항상 요거는 주의할 점이 얘를 거꾸로는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이걸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요. 자, y는 x가 있고요. 자, 그림상으로는 약간은 좀 힘들 수 있는데 얘가 지금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좀 덜 휘었는데요.
자, 얘가 지금 y는 fx라고 하고 자, 얘를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해서 교점이 세 군데가 발생을 한다라고 쳐요. 자, y는 f 인버스 x.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데도 교점이 몇 군데 이렇게 y는 x 외에도 교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증가나 감소가 됐을 때 얘네 두 개가 교점은 y는 x에서만 존재한다 이러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서 약간은 보통 우리가 수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라. 자, 그리고 뭐 그 역함수의 그래프에서 보면은 만약에 fx하고 gx가 둘이 1차 함수다 라고 했을 때 두 함수의 기울기의 곱은 1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역함수 이게 추가로 조건 한번 적어 보면은 자, y는 fx하고 자, y는 gx가 자, 역함수이면서 1차 함수이면 자, 기울기의 곱이 바로 1이다라는 거.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미리 알고 계시면은 좀 더 문제 풀 때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역함수까지 우리가 개념을 간단하게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부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자, 선생님이 문제를 끝까지는 잘 안 풀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방법만 제시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교재 문제에서 421번 문제인데요. 자, 요 두 함수를 합성을 시켰더니 치역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래프 모양이 얘가 전체 치역이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형태가 꼭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 할 거 없죠? 바로 그냥 합성을 시켜 줄게요. 어차피 여기는 gx는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는 다 만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범위만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g에 g 합성 x를 한다고 하면 요 fx 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x 대신에 내가 얘를 대입을 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6이고요. 밑에는 x 플러스 16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x가 뭐가 된다? 0보다 작고 아니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a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a라는 값은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얘는 축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보는데, 자, 축이, 자,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냐, 아니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냐. 자, 0이 되면 뭐가 돼요? 바로 y축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왜 이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자, 얘를 우리가 정리해 줄게요.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6이다.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표준형을 모양을 바꿔준 후에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 줄게요. 자, 기본적으로 y축과 만나는 지점은 얼마예요? 바로 16, 16이죠. 자, 여기가 16이에요. 그리고 16이에요.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이면 축이 어디 있을까요?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축은 자체는 음수 쪽에 가 있겠죠. 그리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축은 y축이 되거나 아니면 0보다 큰 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누구예요? x 플러스 16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얘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나오려고 하는데 밑에 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밑에 거는 여기가 만약 축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얘가 치역이 요만큼이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 라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요거를 얘기를 해보면, 자, 얘가 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자, 치역이 y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얘네들이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꼭지점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6은 0이 돼야 되고 이때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값 중에 하니까 a는 얼마? 바로 4라는 값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뭐 복잡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래프를 표현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fx가 이렇게 fx가 4분의 x제곱 플러스 a가 있는데 자, 여기서 x를 제한을 시켜놨죠. 자, 이 제한을 시켜놓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2차 함수 자체는 역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대1 대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증가를 만드는 거죠. 이쪽은 증가 부분이니까. 자, 그런데 역함수하고 요거하고의 교점. 한마디로 fx와 gx가 서로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교점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서 의미 아닌 서로 다른 두 근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두 근이 있을 때 우리가 저 a 값의 범위인데, 자, 얘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해야 될까? 한번 보면, 얘도 그래프를 한번 살짝 볼까요? 자, 그리고 어차피 역함수 관계니까, 자, y는 x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음수가 된다며 하면,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서로 간에 만날 수 있는 교점이 두 개가 될까요? 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얘는 뭐가 돼요? 이렇게 해서 교점은 하나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러면 얘가 요 위쪽에서 a가 이렇게 가겠구나. 뭐 그림은 좀 잘 못 그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자, 이렇게 얘 y는 gx고 y는 fx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두 교점에 만족하는 x의 값은 바로 뭐가 돼요? 교점의 x좌표. 여기를 알파하고 여기를 베타로 가면 얘네는 뭐가 돼요? 0이 아닌, 그러니까 음이 아닌이죠? 죄송합니다. 음이 아닌 두 양수예요. 두 수.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두 근은 0보다 뭐가 돼요?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수학상에서 내용이 있었던 거. 자, 두 근이 양수이다. 그런데 얘는 우리 여기서 뭐가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이고, 양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음이 아닌 수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뭐를 따져야 될까요? 판별식 따져야 되겠죠.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근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두 근을 합하면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음이 아닌 수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뭐가 돼요? 0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파하고 베타를 둘이를 곱했어요. 그러면 하나는 뭐가 돼요? 0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게 0이 안 된다. 근데 둘이 곱해봤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각각을 판별식, 그리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나는 교점이 어디예요? 바로 y는 x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gx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얘는 4분의 x제곱 플러스 a와 x의 교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요거를 세 가지를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선 요 문제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계속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요거를 만족을 한대요. 자, 이 부분은 사실상 항상 모든 실수에 만족하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절대 부등식이죠. 항상 우리가 만족한다. 이제 그 절대 부등식의 조건들은 우리가 이제 뭐 식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문제 풀면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gx가 2차에서 또 2차로 대입하려면 4차가 되니까 막 식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뭐죠? 바로 치환입니다. 자, gt를 뭐로 gx를 우리가 x로 치환을 시키면 자, f에 뭐가 돼요? 얘가 t가 되고 0보다 크나 같죠. 자, t를 집어넣으면 자,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나 같다. 자, 그러면 t 마이너스 3 그리고 t 플러스 2가 0보다 같으니까 자, t는 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t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바로 gx라는 것은 마이너스 2 그리고 gx라는 것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되죠? 자, 우선은 첫 번째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gx는 뭐였어요? x 제곱 마이너스 ax 넘어오면은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절대 부등식이 우리가 2차 그 부등식에서 항상 참이되게 하도록 하는 부분은 만족하지는 않겠죠. 왜?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2차 계수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만족을 하는 건데 이미 2차 계수가 뭐가 돼요? 양수죠. 그럼 그래프 자체가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저기 뭐야 항상 만족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되지가 않는다.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g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요거 되면 자, 우리가 2차 계수는 양수네요. 그럼 판별식이 뭐가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요 a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간단한 거죠. 우리가 치환만 잘 시키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만족하는 우리가 이제 그 절대부등식의 어떤 조건들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25번은 솔직히 이거 문제 적으면서도 너무 간단한 문제라 간단하게만 풀고 우리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25번은 뭐예요? gx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f의 g의 x라는 부분을 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의 x 플러스 1의 플러스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요? 2차 함수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자, x의 범위에서 우리가 그 구간별로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왜 그 어려운 그 고난도에 이게 이 문제가 포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좀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2차 함수 형태로 우리가 요 x의 범위에 따라서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범위에서만 우리가 만족하는 그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우리가 문제를 이어서 지금 풀어볼 건데요. 우선 이거 정리를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문제 풀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무엇이냐? 바로 그래프에 관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중요한 문제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실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fx는 2x-4에서 이제 0에서 4까지 이 범위만 이렇게 딱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진입한별 문제인데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f의 f1이면 얘가 0이 된다. 뭐 이거는 함수값 직접 대입하면 되겠죠. 자, 1이면 얼마가 돼요? 이 가운데 절반 되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럼 f의 2의 값은, 자, f의 2의 값은 얼마예요? 바로 0이다. 그래서 기억에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fx는 x의 모든 실근의 개수는 2개이다. 자, 요 얘기는 얘가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왜? 바로 y는 fx와 y는 x에 대한 교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만나는 교점 몇 개예요? 아, 2개구나. 얘도 맞을 수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죠. 세 번째가.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우선 디귿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fx를 우리가 t로 치환을 시켜요. 자, 그럼 ft는 t가 돼서, 자, 이 만족하는 요 값이 존재를 하겠죠. 그럼 t 값이 뭐가 나와요? 바로 어떤 두 값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얼마? 요거. 하나는 4가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직접 구해 보시면은 t 값이 이제 존재를 하겠죠. 근데 t는 뭐였다고요? 바로 fx였죠. 그럼 fx에 대해서 요 값들을 만족하는 x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단순 계산이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로 보는 방법을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자, 얘를 자, 합성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은 뭐를 그릴 거냐면, 자, 합성함수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4에서 요 4까지가 범위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이 부분이에요. 4에서 우리가 요거 꺾어지는 부분 0에서 2까지죠. 얘 정의역을 보면 0에서 2까지 가는 동안 얘는 얼마큼 갔어요? 0에서 4까지 간 거죠. 자, 그러면 요걸 하나를 더 좀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 얘를 이제 반사판 시킨다는 느낌. 그래서 요거가 우리가 정의역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요것에 대한 이제 치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 치역이 어디로 와요? 바로 여기로 오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누구냐? 바로 요 세로의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볼까요? 0에서부터 2까지 우리가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4에서부터 0까지 내려오더라. 뭐가? 바로 치역이. 그러면은 여기가 4에서부터 0까지 내려오니까 그때 값은 뭐가 돼요? 4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살펴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2에서 4까지 갔더니 뭐가 돼요? 치역이 0부터 4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면 여기도 0부터 4까지 올라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반으로 쪼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실근의 합을 구할 때는 요 위의 방법이 더 편해요. 근데 보통 요런 거는 우리가 뭐다? 교점의 개수를 구할 때도 우리가 좀 더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빠르게 우리가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누구랑 바로 요렇게 요게 바로 누구예요? y는 fx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지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값이 즉 뭐가 된다?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모든 실근 x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0이고 4고 이제 여기 두 개만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마 요거 구하시면 실근의 합은 8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 개가 다 맞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도 이제 똑같이 비슷한 게 있었죠?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얘는 하나는 y는 fx예요. 자, 얘는 y는 fx예요. 한번 합성시킨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 얘와 세 번 합성시킨 거와 y는 x 세 번 합성시킨 거와 y는 x의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그려봤던 방식으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0에서 x, y. 자, 여기가 2분의 1. 자, 우선은 나는 이제 요거를 정의역으로 잡고 요거를 이제 함수, 요렇게 함수 두 가지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여기 꺾어진데, 여기도 이제 꺾어진 데를 우리가 기준적으로 보고 구간을 나눠야 되니까 요렇게가 정의역. 그 다음에 요만큼이 우리가 치역. 그 치역이 1로 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뭐를 하겠다? 바로 요 부분을 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프는 세로축은 요게 되고요. 이게 y축이죠. 그 다음 가로는 뭐가 된다? 이 노란색 부분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의역의 원소 하나 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원소로 이게 딱 정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라, 이 빨간색은 사실상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이지 우리가 이제 함수값에서 그래프나 이런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까요? 자, 꺾어진데 0에서부터 1까지 보니까 얘는 1에서부터 0까지 내려왔네요. 자, 볼까요? 1에서부터 0까지 내려가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0에서 어디까지요? 2분의 1까지. 그런데 그래프는 사실상 갖는 값은 요 전체를 다 갖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반으로 쪼개고 요거를 그대로 얘를 옮겨 오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러네요.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거죠. 왜? 0에서 2분의 1까지는 치역이 1에서부터 0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1에서부터 0까지 해당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다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1까지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올라갔네요. 자, 0에서부터 1까지 올라갔으니까 얘를 그대로 또 가져오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우선은 이렇게 그래프가 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 누구랑 바로 y는 x에 대한 그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교점을 이렇게 쫙 얘기를 하면 몇 개가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생긴다. 자, 이거를 실제로 수식으로 문제 풀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방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뭐 또 치환을 해서 또 대입을 해서 거기서 만나는 그 값들을 또 구하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하게 긴 시기 되는데, 내가 그래프 개형을 그릴 줄 알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오늘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중간중간 안 가신 거는 꼭 질문하시고요. 요 내용 꼭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는 학교 그 기출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은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반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